지난 추석 연휴 때 광주와 인천 등에서 20, 30대 젊은이들이 함께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자살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단속이 쉽지가 않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팔에 상처를 낸 흔적이 선명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SNS상의 자해 인증 사진입니다. 학업이나 교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런 식으로 해소한다는 건데 자살 위험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의 자살과 같은 단어를 검색해보니 관련 콘텐츠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살 사이트 등에서 오갔던 극단적 선택의 언어들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개인 미디어로 파고든 겁니다. 이런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 유약한 그런 상태에 있는 자살 위험성들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동조 현상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고요. 실제로 지난 추석 연휴 때 광주와 인천, 포항 등지에서 일어난 동반 자살 사건의 당사자들도 SNS에서 알게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SNS상의 이런 콘텐츠는 게시자나 운영자를 처벌할 별다른 수단이 없던 겁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살 관련 콘텐츠와 관련해 내린 시정 건수는 작년 한 해 347건이었던 것이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01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폐쇄하거나 그럴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이 없어서 그런 거죠, 지금. 그렇죠.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는 자살 방조 콘텐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음란, 폭력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살이나 자해행위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구체화하면서 15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는 자살 관련 콘텐츠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불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